안녕하세요.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수연 저널리스트입니다. 오늘은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나름 대중문화 비평을 12년 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걸고 칼럼을 썼다면 했을 법한 이야기를 글 대신 입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. 저한테 2024년 최고의 도파민 콘텐츠는 흑백 요리사였거든요. 그때 부산영화제 일하러 내려갔을 때랑 시기가 좀 겹쳤었는데요.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는 와중에도 새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숙소에서 다 챙겨볼 만큼 정말 열심히 시청했습니다. 제가 막 뭐 엄청 미식가라던가 또 요리를 하긴 하는데 무슨 전문적으로 하고 싶을 만큼 관심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닌데요. 워낙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즐깁니다. 다른 분들도 슈퍼스타 K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슈스케로 시작해서 뭐 쇼미더머니, 프로듀스 101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달리고 그랬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보이즈 플래닛 시즌2도 다 봤고요. 지금은 싱어게인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흑백 요리사 시즌2를 다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시즌2가 7회까지 나왔죠. 저도 나오자마자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. 여기서 잠깐 저의 근황을 살짝 공유하자면 요즘 학위 논문 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. 다행히도 무사히 내년 2월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지금 막바지 수정 중이거든요. 논문 작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 또 흑백 요리사와 관련된 뭐 쇼츠, SNS 글까지 찾아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도파민을 채우고 있습니다. 흑백 요리사 얘기 앞서 시즌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태생적인 특성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워낙 한국 시청자들이 서바이벌의 민족이다 보니까 시즌이 거듭될수록 참가자들과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가 모두 이 세계의 룰을 학습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. 프로듀서 101도 흑백 요리사도 시즌 1이 제일 날 것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방송이 잘 될 줄 몰랐던 참가자들이 후폭풍 생각 안 하고 행동해서 나오는 재미가 있는? 이게 흑백 요리사 시즌 1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뭐 요리하는 도라이 그 윤남노 씨가 너무 비속어도 많이 쓰고 이미지가 좀 싸납다고 말이 나왔었죠. 그리고 나폴리 마피아도 뭐 백수저도 제가 다 밟아드리겠습니다. 뭐 내내 이런 바이브였고 좀 문신도 많고 해서 또 겸손한 거 좋아하는 유교 한국인들 시점에서 그렇게 호감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은 두 분 모두 방송활동 활발하게 하시면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근데 시즌2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모두가 지난 1년간 알아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시즌1 출연자들이 꼭 우승자가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탑 A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참가자들도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미 봐버렸습니다. 뭐 롯데리아, 맘스터치, GS25, 프라닥, 두찜 이런 곳이랑 콜라보도 하고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 식당은 늘 풀부킹이고 냉장고로 부탁해 나오고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버렸잖아요. 그런데 그 흑백 요리사 결국 로드 투 김풍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? 저 그거 엄청 웃었는데 어차피 방송 끝나면 냉장고로 부탁해 나와서 김풍이랑 15분 대결한다고. 그러니까 이미 다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법칙을 다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못 멘트 쳤다가는 빌런이라면서 쇼츠 만들어줄 수도 있고 꼭 흑백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한국 워낙 신드롬격 인기를 누린 서바이벌 방송들이 많았던 나라니까 내가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서 잘못 나대다가는 그 일명 악마의 편집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. 서바이벌 프로그램 좋아하는 한국에서 쭉 자랐다면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괜히 잘못 행동했다가는 남들 다 기회 누릴 때 혼자 악플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출연자들도 엄청나게 이 생태계의 룰을 학습하면서 각자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리고 제작진도 요리 실력만 기준으로 삼고 이번에 흑수저 80명을 뽑지 않았습니다. 그 흑수저 80명에서 20명 추리 때 시즌 1에서 비빔대왕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죠. 사실 보섭살을 이분하게 굽지 못하신 평가절하님이나 비빔대왕님은 사실 예능의 화제성을 위한 캐스팅인 게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밈도 만들어내셨고 근데 이땐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할지 제작진도 아직 알 수 없었던 단계니까 어떤 예능을 위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시즌 1들은 원래 그래요, 여러분. 근데 흑백 요리사 시즌 1 이후에 여러 반응을 보면서 제작진도 학습하고 판단을 한 거죠. 시즌 2도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.
결국 길게 보면 사람들은 실력에 집중한다. 그러니까 잘 만든 한 편의 무협지를 보는 것처럼 뭐 날고기는 고수들이 겨루는 그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짜릿함과 감동을 가장 중요하게 친다. 그래서 뭐 그런 예능을 위한 그림을 줄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들을 모셔왔는지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번 시즌은 가더라고요. 또 시즌 1에서 시청자들이 기대했을 법한 그림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거였다 생각해요. 우리가 또 쇼 비즈니스 업계 생리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 TV 나와서 유명세 얻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실력 없는 거품들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. 몇몇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시죠. 그리고 왠지 그런 사람들의 실력이 뽀록나고 고꾸라지는 걸 보고 싶다는 살짝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시즌 1이 기획할 때 제작진들이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했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백수저 중에는 TV만 많이 나왔지 좀 그런 거품들도 있고 흑수저 중에는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숨겨진 뭐 제아의 고수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서사가 나온다면 정말 짜릿할 것 같다. 뭐 또 막 엄청 미디어를 많이 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쇼미더머니 시리즈를 꽤 열심히 봤던 사람으로서 이 시리즈에서 되게 상징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그 P타입 형이 불 속으로랑 그 원선이란 분의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막 엄청난 경력자, 뭐 1세대 래퍼, 뭐 힙합 조상님, 아니 이런 분이 심사위원이 아니라 왜 참가자로 출연을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밑밥을 깔았는데 뭐 나오자마자 좀 허무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밈이 됐었죠. 그리고 이후에 다른 서바이벌이 방송될 때도 어떤 경력자라는 분들이 나오면 전 일부 네티즌들이 원선이나 P타입 같은 사람 아니야? 하고 막 그렇게 막 의심하면서 보는 거 봤거든요. 되게 최근까지도. 그러니까 10년 넘게 밈이 됐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순간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여튼 저는 이제 흑백 요리사 시즌 1을 기획할 때 분명히 제작진도 대단한 경력자라고 띄워줬는데 약간 민망하게 탈락하는 노장 의 그림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보는 시청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그런 시청자들이 당연히 있었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작진은 거기서 한 번 더 비틀어서 간 게 아닐까 심정적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현석 셰프가 만들어낸 그림들이 그랬다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 이분이 뭐 거품인 줄 알았죠? 아니에요. 예능 잘 살리고 사업수완 증명하고 뭐 요리 실력 면에서도 괜히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마늘을 빼먹고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도 본인과 극과 극인 안성재에게 87점이나 받는 명장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비튼 서사에서 오는 왠지 모를 쾌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여튼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P타입이나 원성 같은 그림을 괜히 그런 그림을 좀 예상하는 다소 좀 못된 심리가 아니더라도 원래 좀 언더독 서사가 짜릿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A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B가 숨겨진 진짜 고수야 뭐 혹은 뭐 스승을 이기는 제자 뭐 이런 클리셰도 유각에 먹혀 왔었죠. 이런 구도가 짜릿하려면 흑수저 쪽이 상대적으로 뭐 대중들도 잘 모르고 업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흑수저들처럼 보여야 돼요. 그래서 뭐 나폴리 마피아든 뭐 요리하든 도라이든 이모카세의 님이든 뭐 급식대가든 다들 그렇게 보였었죠. 특히 이런 접근을 좀 잘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시즌 1의 그 철가방 요리사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요리사들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방송에 보여주는 대로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철가방 요리사 그 임태훈 셰프님이 정지선 셰프님이랑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고 박준호 셰프랑도 친하대요. 그래서 막 추천을 한 거래요. 근데 만약에 시즌2였다면 막 위에서 지켜보던 정지선 박준호 셰프가 막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던 멘트 막 치고 뭐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됐겠죠. 근데 시즌2는 전반적으로 흑수저들 나올 때 분위기가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왜 흑수저에 백수저로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막 하는 멘트를 되게 살리는 쪽으로 편집이 가고 있잖아요. 흑백 요리는 작년에 완전 신드롬이었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에 나온 요리사들이 광고도 많이 찍고 대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냉장고를 부탁해 고정 출연하고 인생 역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도 봤고 출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셰프들의 세계가 매우 좁아서 그들끼리 원래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뭐 유튜브를 통해 뭐 올라온 많은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. 뭐 내지는 뭐 흑백 요리사를 통해 서로 친해지면서 또 그 위에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든지 방송에서 이상한 케미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.
여기에 나와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네트워크도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참가자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상황에서 이 방송 좀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역량과 어떤 조합을 보여주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즌2 풀리고 올라왔던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저 경연 끝나고 나면 롯데리아 콜라보하고 냉장고를 부탁해 나가서 김풍이랑 경쟁할 미래가 그려진다 였거든요.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. 대신 참가자들의 능력치와 뭐 그들의 관계도가 어떤지가 중요해지는 거죠. 그래서 방송도 누가 스승이고 제자였고 같이 일한 적이 있고 뭐 원래 친했고 누가 누굴 응원하고 이런 걸 일부러 보여준 뒤에 앞으로 어떻게 그 관계도가 변해갈지를 상상하는 게 시청자들의 재미 포인트 중 하나가 됐습니다. 혜택 중에 하나가 그 실명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시즌 1 때도 본명이 거론된 사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시즌 2에서는 그 우승자 혜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명이 막 엄청 거론되잖아요. 근데 그런 순간들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시즌 1을 통해 다들 학습을 했으니까 결국 실력이 중요하고 뭐 방송을 통해 노출된 이름을 검색하면 이미 꽤 주목할 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또 화제가 될 수 있고 뭐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라든지 뭐 서로 원래 친했다든지 어떤 관계성이 있으니까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관계망이 뭐 프로그램 전에 어땠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가는 재미 포인트를 하나 주는 거죠. 저는 그 냉장고로 부탁해 나오는 셰프분들이 서로 붙어있는 그림을 자주 따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작진들이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서사라는 것들을 되게 단순화하면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봤었고 감동을 받았었던 뭐 픽션 혹은 논픽션들로 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리고 시즌 1은 에드워드 리가 스스로 그 본인의 서사를 요리와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정말 품격 있는 순간들이 감동적이었잖아요. 또 최현석 셰프의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지지를 받는 걸 보면서 제작진도 이 방송에 만들어낼 수 있는 내러티브가 훨씬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즌은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에게만 서사를 주는 게 아니라 공개 주차마다 좀 다르게 밸런스를 잡은 것도 느껴져요. 그러니까 공개 첫 주에 풀린 회차들이 약간 휴머니즘? 약간 흑수저 셰프들의 감동 포인트들이 많았는데요. 근데 그렇게 화제가 된 분들이 1대1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. 뭐 뇌평, 외톨이, 뭐 프렌치 파파, 무쇠파 이런 분들이 다 떨어졌잖아요. 이게 기존 서바이벌 예능 문법하고는 사실 안 맞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편집에서 힘을 줬으면 계속 갈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초반에 힘을 줬던 거 보면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서사를 좀 빨리빨리 보여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러닝타임도 시즌 1보다 한 30분 정도 늘어났습니다. 사실 요즘은 이슈가 빨리빨리 바뀌는 시대잖아요. 그 호흡을 고려한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말했던 분들과 뭐 이제 아기맹소님까지 1주차에 그 화제가 됐던 분들이 사실 1대1 이후에 퇴장을 해도 또 다른 캐릭터들과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 회차를 크게 아쉬워하지 않고 또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 반응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. 이게 예전 같았으면 어떤 인물이 화제가 된 회차랑 실제 탈락한 회차가 막 2, 3주? 심하게는 막 한 달 정도 텀이 있고 막 시청자들도 왜 떨어뜨리냐 막 거센 반발이 있고 했을 텐데 흑백요리사는 일주일 만에 방송에서 화제가 된 사람들이 확확 바뀌잖아요.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 서바이벌 예능의 문법에서 약간 벗어난 연출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풀린 회차는 뭐 강호 고수들의 무협지가 떠오르는 순간들이나 뭐 또 그런 분들이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감동?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느껴져요. 후덕죽 셰프님, 그 박효남 셰프님 정말 너무 멋있었고요. 또 저는 한식대첩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임성근 셰프님의 진가가 이번 주에 부각이 돼서 너무너무 즐겁게 감상을 했습니다. 사람들 코멘트한 거 재미있는 짤들도 봤는데 그걸 읽어드리는 걸로 임성근 셰프님의 활약을 요약을 하겠습니다. 경로 자기 좆대로 바꿔서 막 가는데 목적지까지 30분 빨리 도착해주는 택시 아저씨 같음. 임성근 셰프님 우리 동네 수선집 사장님 같음. 그 핏은 안 나와 내가 알아서 해줄게. 그냥 두고 가. 이래서 미친 아저씨인가 생각했는데 바지 예술로 줄여줌. 임성근 아저씨 존나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는 이삿짐 아저씨 같음.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? 하고 물어보면
나 30년 동안 냉장고만 업었어 하고 싹 다 지 맘대로 배치해서 진짜 울면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다 집 다시 돌아가면 예술 면적 나와 있음. 여튼 시즌2 지금까지의 저의 감상은 사실 시청자도 알고 제작진도 알고 참가자들도 알잖아요. 이 서바이벌의 룰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학습하고 준비하고 예상한다는 걸.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업계 일종의 박람회? 산업관계망의 어떤 동력학을 중요하는 리얼리티 쇼라고 좀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제작진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역동성이 있고 진짜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작진도 확실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서사가 훨씬 무궁무진하다는 자신감과 어떤 가능성을 두고 판을 짜는 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는 후반 회차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. 개인적으로는 제일 응원하는 참가자는 그 마셰코 때부터 봤던 최강록 셰프인데요. 제발 결승까지 가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회까지 보고 한 번 더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요리 괴물님은 방송 끝나고 꼭 냉장고를 부탁해 나서 김풍이랑 대결하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김풍에게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그럼 제가 요즘 제일 재미있게 보는 방송 흑백 요리사 중간 리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